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우리 대통령의 우리 민생 토론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셨는데요. 이게 뭐 평상시에 그렇게 다니시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논쟁이 있었고요. 뭐 그렇게 많이 다녔다 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파한단에 875원 하면서 그동안 다녔던 민생 토론이 거의 헛것이 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는데요. 실제로 그 민생 토론 때 나왔던 그런 의제들이 올해 2025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네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있기는 있습니까? 네, 통계로 나온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리스트업을 하지는 네.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민생토론회에서 구체화된 것 중에서 올해 예산에 담긴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있는 거지 아직까지 제대로 지금 정리가 된 건 없네, 그죠? 네, 하여튼 뭐 약속하신 게 있다면 정말로 필요한 거 좀 제대로 하십시오. 공락남발한 거 그냥 추진했다가 또 이렇게 사업을 망치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총리님, 일단 우리 세수 결손이 역대급으로 지금 두 차례나 이렇게 평가가 낮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 내려갈 돈도 이렇게 줄어들고 여러 분야에 지금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허리띠를 지금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 또 이게 계속되고 있고 또 세수의 오차가 정말로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예.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4차례 정도 세수 예측 오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또 정부로서는 분명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저희가 세수를 하는 데서 모형도 있고 세수 추계를 하려면 모형이 있고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네, 그래서 수립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예. 저희가 모형 처음 단계부터 저희가 예정처나 그다음에 관계기관들 모두 모여가지고 그 저희가 모두 오픈 소스를 갖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저 추계를 하겠다고 제가 밝혔습니다. 예, 하여튼 2026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금융위원장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전체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을 정부도 여러 차례 또 내놨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점이 많지 않습니까?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피해자들 고충을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아직도 피해자들이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하고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 일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창구별로 직원이 다르고 지심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어떤 직원은 기한 연장이 안 된다고 어떤 직원은 된다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이런 피해 사례 말고도 또 그리고 또 신용카드로 겨우 버티고 있는 분들 버팀목 대출 받았다며 신용카드 한도를 좀 줄여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테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보증보험이 경공매 시 은행에 배달 요청을 하라고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예, 잘 아십니까? 인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인지하고 저 뒤에 계셔갖고 예. 지금 그 금융위에서 몇 달째 검토 중이라는 말하고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서울보증보험이 뭐 예보가 출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민간금융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네. 그 부분이 그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불확실하고 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좀 오래도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시고 좀 이렇게 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에 대해서 성과급을 준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좀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총리님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국정 쇄신을 위한 그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난 10월 29일이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장관님이 현장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들의 가슴에 지금 대못을 받고 있지 않나. 지금도 엄청나게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부정하고 일제시기 선조들이 일본 국적이었다며 국회의원과 국민을 향해 공부를 똑바로 하라고 윽박질렀던 장관님께서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당시 총리께서도 우리 김문수 장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거 맞죠?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김문수 장관과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셔가지고 좀 민망합니다만은 저는 이 두 분이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장관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국민의 성난 마음을 정말로 보듬을 줄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차후에 인적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또 두 장관에 대해서는 좀 교체, 건의를 할 의향이 있은지 묻고 싶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판단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경호 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진솔하고 소탈했다, 겸허히 사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야권이나 우리 시민사회,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정말로 이렇게 냉혹합니다. 오늘 냉혹한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동료님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본다 치더라도 사실에 대한 인정도 하지 않고 진솔한 반성도 없었고 이렇게 국민을 꾸짖는 건지 사과하는 건지 어리둥절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요. 또 대국민 사과를 하랬더니 대국민 혼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국어사전을 바꿀 만큼 그리고 헌법의 해석을 바꿀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대통령을 보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 우리 명태균 씨의 어떤 통화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이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명확한 육선이 공개되었는데 도와준 사람에 대한 덕담이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동문서답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 정말로 대통령이 어제 안타까워한 것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을 안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문제 해결책이다. 농담이라도 저는 대통령은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담화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이러한 시점에 혹여나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할까 막연한 기대도 했습니다만 아니면 최소한 국정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서 지금보다는 국정 운영을 국민을 위해서 좀 제대로 하겠다 이런 약속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결국은 국정 기조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던 담화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17% 나왔네요. 또 이번 주에 대담 당일날 발표된 MBS 전국 지표도 19%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수치라고 보이는데요. 정강판 보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지지율이 자연히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총리님 지금 2년 6개월처럼 지난 2년 6개월처럼 이렇게 하면 국정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과 네. 다른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는 많다. 것을 예. 항상 좀 의원님도 네.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겠다 하는 네. 생각은 네, 또 좋습니다. 강하게 하여튼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겠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요. 지금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4대 계획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 총리님께서도 시정연설에 와서도 대독도 하셨는데요. 총리님 그토록 4대 계획을 하려는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대보십시오. 국립민복과 미래와 청년을 위해서죠.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님께서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예. 그런데 저한테 그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네.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예. 읽어보시면 예, 좋습니다. 아시는 네.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예. 우리 4대 개혁 하려는 목적이 우리 국민들의 같이 이 민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4대 개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우리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수를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 정원의 경우에 수개월째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 세대를 갈라치고 공적연금의 근간을 지금 허무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 노조법 2, 3조를 거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을 꺾었고 고용 유연화 명목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또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건폭몰이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거는 노동계약의 저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 많이 말씀하셨죠. 사실 늘봄 확대가 거의 전부 아닙니까? 설익은 입학연령 낮추기로 대혼란 불러일으켰고 지금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이런 부분들은 방향을 상실한 근시한 정책이다. 이게 무슨 개혁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개혁이라고 할 수 없는 4대 개혁 열심히 밀어붙이는 거 결국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킵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가면 뭐합니까?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정책으로. 언젠가 한번 의원님의 그 방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단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어떤 우리 최근 2달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명태균 게이트 오늘 또 여러 분들이 이렇게 좀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뭐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해명을 또 하셨는데요. 국민들은 분명히 대통령의 목소리를 사실 들었습니다. 무슨 공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이 인사 추천을 인재영입위원회 했다면 그건 당무 개입이고 공천 주라고 말했으면은 그건 공천 개입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후에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에서 자격이 없다, 국정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우리 총리님 민심을 잃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미 많이 걱정은 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정기조를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 지난 2년 6개월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자 감세와 경기 침체로 2년간 8조가 넘는 세수 평가가 났습니다. 국민을 돌보기보다는 긴축 재정으로 내수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복지 지출을 줄여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더욱더 혹독한 시련에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의 헌법을 훼손한 24번의 거부권 행사로 민생 법안은 용산의 문턱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노동자는 노조법 2, 3조 거부로, 농민은 양국법 거부로, 서민과 영세장애업자는 민생회복지원법 거부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최혜병 순직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어디에 있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죽은 이유라도 밝히자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2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출발했고 최혜병 특검은 여전히 용산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일본과의 동맹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남북 간 대결 격화로 힘겹게 만든 평화는 다 무너졌고 한반도는 동북아 10년 전에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풍등등화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한반도로 끌고 오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다른 것 좀 못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한반도에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무리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공적 신분을 망각한 채 대한민국을 퇴행의 길로 밀어넣었습니다. 남은 2년 반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무도한 권력은 국민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권력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국회의 임무인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제대로 된 민주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며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통일된 한반도, 기후위기를 설계롭게 헤쳐나가는 대한민국과 지구촌, 돈보다 사람이 우선되고 극단적 경쟁보다 공동체가 우선되어서 행복이 사모의 가치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이러한 사회 대개혁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